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평생 써온 말들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이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시면서 옛 생각도 나시고 손주들한테 자랑도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옛날 풍습에서 나온 말들, 고수레, 농촌의 아름다운 전통. 여러분, 들판에서 일할 때 밥 먹기 전에 고수레 하고 첫 술을 던지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고수레라는 말에 얽힌 이야기가 참 인정 많습니다. 옛날 충청도 당진 땅에 고시라는 가난한 노파가 살았답니다. 워낙 가난해서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는 밥으로 연명하다가 결국 들판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산허리에 묻어드렸는데 어느 날 전시성을 가진 분이 논에서 점심 먹으려다가 무덤이 보이니까 고시네 하고 처술을 던져 위로했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전신의 농사가 갑절이나 잘 됐대요.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했고 그렇게 고수레라는 풍습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릴 적엔 어른들이 다 그러셨죠. 인정이 풍성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단골, 무당과의 인연. 장사하시던 분들은 단골 손님 많이 챙기셨죠. 이 단골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무당을 불러 굿을 했는데 늘 같은 무당을 불렀답니다. 그 무당을 단골 또는 단골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처럼 정해놓고 찾아가는 가게를 단골집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즘도 동네 미용실, 목욕탕, 식당에 단골 있으시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정은 똑같습니다. 동냥, 스님의 시주받기. 동냥 좀 주의소에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방울을 흔들며 집집마다 다니셨죠. 이 동냥이란 말이 불교 용어 동령에서 나왔답니다. 동령은 노쇠방울을 뜻하는 말이에요. 가을 수확기가 되면 스님들이 집집마다 방울을 흔들며 곡식을 얻어 다니셨고 그게 동냥이 된 겁니다. 지금도 절에 가면 목탁 소리가 들리는데 옛날에는 방울 소리가 났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생활 속에서 태어난 말들, 양치질,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닦던 시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시죠? 이 양치질이 원래는 양지질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양지는 버드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칫솔이 없었으니까 버드나무 가지를 잘게 잘라서 이를 닦았어요. 버드나무가 소독도 된다고 해서요. 치약 대신에는 소금이나 초를 사용했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빨 치치자로 착각해서 양치질로 바뀐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건 이 양지라는 말이 일본에도 건너가서 지금도 요지라고 부른답니다. 까불다, 키질하던 모습. 저 아이가 하도 까불어서 손주들 보면 가끔 이런 말씀하시죠. 까불다는 말이 원래 키질에서 나왔답니다. 가을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에 섞인 티끌을 날려보내려고 키질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쉴 새 없이 바삐 움직여야 했잖아요. 그 모습이 아이들이 가볍게 장난치는 것과 비슷해서 까불다는 말이 생긴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키질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해봤던 일이죠. 조바심, 조타작의 어려움, 시험 보는 손주 생각에 조바심이 났어요. 이 조바심도 농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라는 곡식 다들 아시죠? 그 작은 알맹이를 털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비비고 문지르고 갖은 애를 써야 겨우 떨어졌어요. 그러니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조를 타작할 때처럼 마음을 졸이는 걸 조바심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요즘은 조 농사 짓는 집이 거의 없지만 말은 여전히 쓰이고 있네요. 세 번째 이야기. 음식에서 나온 말들. 꿩 대신 닭, 설날 떡국 이야기. 명절 되면 떡국 끓이시죠? 옛날에는 떡국 끓일 때 꿩고기로 국물을 우려냈답니다. 꿩고기가 담백하고 맛이 좋거든요. 그런데 꿩이 흔하지 않으니까 닭으로 대신 끓였어요. 여기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적당한 게 없을 때 비슷한 걸로 대신한다는 뜻이죠. 요즘은 닭고기로 끓이는 게 더 흔하지만 옛날에는 꿩이 더 귀했답니다. 도루묵, 선조 임금님의 입맛.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피난 가신 선조 임금님이 묵이라는 생선을 드셨는데 전쟁 중이라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생선을 드시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이름이 묵이라고? 은색 비늘이 예쁘니 은어라고 하거라. 그렇게 은어가 됐는데 전쟁이 끝나고 궁궐로 돌아와서 다시 먹어보니 별로더래요.
배고플 때 먹어서 맛있었던 거죠. 도로묵이라 하거라 해서 도로묵이 도루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일이 잘 풀리다가 허사가 됐을 때 쓰는 말이죠. 골탕 먹다. 맛있는 국물의 비밀. 아이고, 큰 골탕을 먹었네. 손해보거나 당했을 때 하는 말이죠. 그런데 골탕이 원래는 소 머리꼴하고 등골을 푹 끓인 아주 맛있는 국물이었답니다. 지금도 설렁탕집 가면 비슷한 거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맛있는 음식 이름이 손해본다는 뜻이 됐을까요? 골자 발음이 골다, 골병들다와 비슷하고 먹다가 당하다는 의미도 있어서 뜻이 바뀐 겁니다. 겉으로는 맛있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손해본다. 그런 의미가 됐어요. 네 번째 이야기. 역사가 남긴 말들. 을씨년스럽다. 나라 잃던 슬픈 해. 오늘 날씨가 참 을씨년스럽구만. 비 오고 으스스한 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이 1905년 을사년에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을사보호조약으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던 그 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었죠. 그때 분들이 날씨가 을사년스럽다고 하셨는데 그게 을씨년스럽다로 바뀐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아픈 역사가 말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니실 겁니다. 명태북어. 함경도에서 온 생선. 명태포 좋아하시죠? 북어국도 해장에 그만이고 이 명태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조선 중엽에 함경도 관찰사로 가신 민민 어른께서 명천군에서 생선 요리를 드셨는데 맛이 좋더래요. 이름을 물으니 아직 이름이 없다고 해서 명천의 명명자와 어부 태태씨 이름을 따서 명태라고 지어주셨답니다. 북어는 명태를 겨울에 꽁꽁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말린 거고요. 함경도 분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신답니다. 이판사판, 절로 가겠다는 두 아들. 에이, 이판사판이다.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말이죠. 이 말이 절의 스님들에서 나왔답니다.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멀리했잖아요. 양반집 자식이 스님 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어느 양반집 두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한 거예요. 형은 저는 경전 공부하는 이판승 되겠습니다. 동생은 저는 절 살림 맞는 사판승 되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판이건 사판이건 둘 다 스님 되면 집안이 망하는 거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을 이판사판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들. 미리네 하늘의 강. 손주들하고 밤에 별 보러 가실 때가 있으시죠? 은하수 보이면 저게 미리네란다 하고 알려주세요. 미리네는 은하수의 순우리말입니다. 미리는 옛말로 용이고 내는 개울이나 강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사는 강이란 뜻이죠. 옛날 분들은 용이 승천하면 하늘 은하수에 산다고 믿으셨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정말 강처럼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은 별 보기 힘들지만 시골 가시면 미리네 한번 찾아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안타까운 오해. 속에 있는 말을 왜 못하는 거야? 꿀먹은 벙어리같이 라는 말 많이 쓰시죠? 이 말의 유래는 옛날에 한 벙어리가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말을 못하니까 꿀단지만 가리켰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꿀 먹고 싶어 한다고 착각해서 꿀물을 탔대요. 배탈 났는데 또 꿀을 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게 됐답니다.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 가난했던 시절. 지금은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 이야기는 참 눈물겹습니다. 아주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글 공부만 하고 아내가 살림을 꾸려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방문을 여니까 아내가 뭔가를 급하게 엉덩이 뒤로 숨기는 거예요. 여보, 나 몰래 뭐 먹은 거요? 아내가 말하길 바닥에 호박씨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까먹으려고 했는데 빈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둘이 껴안고 울었답니다. 그 시절에는 호박씨 하나도 귀했던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가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써온 말들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옛날 생각도 나시고 그 시절 우리네 삶이 고스란히 말 속에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손주들한테 들려주시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우와, 할아버지, 할머니,
박식하시다 하면서요. 우리말은 우리의 역사이고 문화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 세대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